박원순 서울시장이 교계 언론사와 간담회를 갖고 향후 신천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파주시가 임진각에 불법으로 설치된 이만희 비석을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했지만 신천지는 기한이 다 되도록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등을 활용한 비대면 사역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SNS가 익숙한 청년들의 참여가 높은데요. 위기의 다음 세대를 회복시킬 기회가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재즈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백석예술대학교 김가은 교수의 비전과 신앙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교계 언론사와 간담회를 갖고 신천지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신천지 위법 행위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권을 비롯해 최근 논란이 된 신천지 법인 취소 등에 대한 입장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자세한 소식 최상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교계 기자 간담회에서 이단 신천지를 종교의 이름을 빙자한 반사회적 집단으로 규정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청와대가 최근 신천지 강제 해산과 이만희 교주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답변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도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박 시장은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은 신천지 행위는 살인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형사 민사고발, 구상권 청구, 법인 취소 등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온 국민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또 아주 심각한 이런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그 원인 제공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협력을 안 했던 것, 이게 이제 일반 업무방해나 이런 걸 넘어서서 미필적 고의한 살인까지도 해석 가능하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그런 죄목으로 이미 고발을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경찰이나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는데, 서울시가 신천지 내부 문건 일부를 입수해 조사한 것만으로도 추수금과 같은 위법성이 드러났는데 검찰이 개입하면 신천지 위법 행위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고 내다본 겁니다. 박 시장은 논란이 됐던 신천지 법인 취소와 관련해선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친 상황으로, 다만 신천지 법인 승인 과정에서 서류 정보와 활동 내용 등이 은폐되어 있어 신천지 실체를 파악하지 못했던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위장 활동 색출은 교계와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별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서 아까도 법인을 예컨대 또 위장된 다른 법인의 이름으로 해온다든지 이럴 때는 굉장히 주의 깊게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런 그 종교의 영역, 뭐 어찌 보면 종교의 이름을 빙자한 이런 어떤 반사회적 집단이라고 우리 서울시도 규정을 했습니다만은, 근데 그거를 우리가 또 일일이 그런 수색하거나 그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하기가 쉽지만은 또 다른 측면은 이제 있을 수 있는 교계와 협력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뭐 법령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협의해가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시장은 한국 사회가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교회의 역할이 크다며 포스트 코로나 이후 민생 경제 회복에 있어서도 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최상경입니다. 파주시가 관광지인 임진각에 무단으로 설치된 이만희 비석의 자진 철거를 요구했지만 신천지는 이를 무시한 채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구티비 보도 이후인 지난 9일 신천지 측에 23일까지 비석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해당 비석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경고문을 부착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는 자진 철거 기한이 다 되도록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24일 2차 공문을 발송합니다. 파주시 관계자는 2차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곧바로 행정 대집행 등 강제 철거에 나서겠다며 무단 설치에 대한 변상금 부과도 한국철도공사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비석은 조국 통일 선언문이란 제목과 달리 남북 통일과 무관한 신천지 측의 교리나 주장이 적혀 있고 이만희 교주와 내연녀였던 김남희 씨의 이름 등이 국민대표 33인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활용한 비대면 사역이 늘고 있습니다. 주로 유튜브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SNS가 익숙한 청년들의 참여가 높은데요.
위기의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회복시킬 기회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보도에 김민주 기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에 있는 우리들 교회는 말씀 묵상 내용을 전화와 메신저로 나누는 큐티콜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방식이기 때문에 큐티콜을 받았다면 12시간 내 다른 지체에게 전화해야 합니다. 전화로 안부를 묻고 그날의 큐티 내용과 주일 예배의 은혜를 나눕니다. 큐티콜을 마치면 메신저 채팅방에 내용을 공유합니다. 100번, 200번 등 특정 순번의 전화를 받았거나 큐티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년에겐 선물이 제공됩니다. 교회 측은 큐티콜 챌린지가 청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청년들이 이 큐티콜 챌린지를 통해서 내가 큐티했던 이 내용과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좀 더 서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큐티콜이라는 재미있는 이 펀한 요소가 가미되다 보니까 내가 전화를 또 하고 받는 거에 대한 부담도 없고 또 내가 누구에게 전화를 받게 될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흥미를 느끼면서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큐티를 하지 않던 청년들도 큐티를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고 있고요. SNS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교회는 카카오톡으로 비대면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팅방을 만들고 약속된 시간에 입장해 자유롭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방식입니다. 화상 채팅 앱을 가지고 얼굴을 보며 근황과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교회 문이 갑작스럽게 닫히면서 너 얼굴도 못 보고 당황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화상그룹 모임이라는 어떤 장이 열리면서 그나마 그 세런들 그리고 교회 사람들 얼굴도 보고 어떻게 사는지 근황을 들으면서 그냥 되게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고육지책으로 시작한 온라인 사역이 청년들에게 신앙의 접점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수원하나교회는 청년들을 위해 온라인 영상 콘텐츠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콘텐츠는 대학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만듭니다. 청년들은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고 일상의 소소한 간증을 나누는 영상물을 직접 제작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집에 있으면은 가장 많이 붙들고 있는 게 사실 핸드폰이고 또 미디어 접촉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같이 계속 서로 소통하고 또 영적인 콘텐츠를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하고 시작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너무 반응이 좋고 그걸 통해서 간증도 이렇게 듣게 되고 서로 얼굴도 보고 그래서 되게 풍성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사역이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려면 현장 예배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청년들의 코드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온라인 사역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상당히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청년들이 교회 주축이 되는 경우들이 이번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매체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은 청년들에겐 더 익숙한 매체와 콘텐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위기로 시작된 온라인 사역이 향후 청년 사역의 또 다른 활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굿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요즘 TV를 보면 연예인과 결혼한 일반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예능 프로그램이 많은데요. 배우 강성현 씨의 남편 김가온 교수도 방송 출연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인 김 교수는 유명 재즈 피아니스트로 백석예술대학교에서 실용음악을 가르치고 있기도 한데요. 김 교수의 비전과 신앙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박은결 기자입니다. 김가온 교수는 서울대 작곡과를 졸업한 후 버클리 음대와 뉴욕대에서 재즈 피아노를 전공한 재원으로 예술의 전당 재즈 페스타와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하는 등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아내 강성현 씨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맞벌이 부부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의 공감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김 교수는 2010년에 백석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로 부임해 제자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원격 수업으로 학사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실기 수업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학생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만큼은 남다릅니다. 이 음악이라는 게 대부분 아주 서서히 늘어가는 거잖아요. 오랜 시간의 연습 거친 후에 이렇게 늘어가는데 저희 제자들 중에 가끔씩 제가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얘기했었던 것들을 깨닫고 갑자기 어느 순간 좋은 연주를 들려줄 때 그때 상당히 큰 보람을 느낍니다. 김 교수는 최근 육아와 방송활동, 대학 강의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늘 마음 한켠에는 음악에 대한 갈증이 남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좋은 음악으로 무대에 서고 하나님을 전하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단 바람도 전했습니다. 좋은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람들과 행복감을 나누는 그런 음악을 만들고 싶습니다.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난 김 교수에게 신앙은 어려운 순간을 이기게 해준 원동력이자 꿈입니다. 김 교수는 학창 시절부터 피아니스트가 될 때까지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셨다고 고백하며 학생들에게 음악과 함께 삶에서 발견한 은혜를 나누고 신앙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가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학교 안에 있는 저희 실용음악과를 통해서 정말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많이 배출됐으면 좋겠고, 음악을 얘기를 해주는 게 저의 대부분의 일이지만 그것뿐 아니라 제가 살아온 길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사회를 보는 눈이라든지 아니면 신앙적인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든 면들을 학생들하고 같이 나누고 학생들의 음악뿐 아니라 모든 궁금증, 그러니까 생각의 지평을 함께 넓혀가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뮤지션이 되기 위해 늘 고민한다는 김가온 교수.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음악으로 복음의 희망을 전하는 음악인이 되길 기대합니다. 구티비 뉴스 박은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정민혁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청소년과 아동을 이용한 성범죄물은 제작 판매는 물론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행위까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범죄 수익은 유죄 판결 이전이라 해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 신상도 적극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24시간 감시 지원 체계를 가동해 디지털 성범죄물을 즉시 삭제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해 2차 피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동의안을 21대 국회와 협력해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판문점 선언이 국회 비준을 받게 되면 나머지 후속 선언은 비준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새 국회가 출범하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과 통일경제특구법 등 남북관계 관련 법안도 처리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남북회담 사료를 외교문서처럼 사건 발생 30년이 지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대외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대 그룹 소속 상장기업의 사회이사 10명 중 3명은 권력기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30대 그룹 상장사의 사회이사 240명 중 27.9%인 67명이 감독기관, 사법기관, 정부 등 권력기관 출신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룹별로 보면 삼성그룹의 경우 사회이사 24명 중 5명이 권력기관 출신이었고 그 외 LG그룹, 현대차그룹, 롯데그룹 등도 권력기관 출신 사회이사의 비중이 비교적 높았습니다. 코로나19 회복기 환자에게서 동일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인체가 막아낼 수 있는 중화항체가 형성됐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회복기 환자 25명을 조사한 결과 모두 중화항체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화항체가 형성됐다는 건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일정 기간에는 재감염이 될 가능성이 적다는 걸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환자의 항체 형성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항체는 방어력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유지되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입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약 70%가 온라인 원격 수업에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입시 전문 교육기업 진학사는 이달 고등학교 1에서 3학년 회원 67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수업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는 대면 수업보다 집중이 안 되고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진학사는 당장 올해 입시를 앞둔 고3 학생들이 현 상황에 대해 대체적으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운전자에게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7,500명,
팀원이 복지재단이 5,900명분을 지원하고 경찰청의 국비 지원으로 4,285명을 더해 총 대상 인원은 17,685명입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민혁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명 통일교가 최근 명칭을 하늘부모님 교단으로 변경했습니다. 통일교는 홈페이지에 올린 영상에서 77억 인류를 품을 때까지 더는 통일교나 가정연합이란 이름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하늘부모님 교단, 영어로는 헤븐리 페어런츠 처치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한학자 총재가 통일교 창시자인 문선명 씨의 정체성을 이어받은 후계자임을 명확히 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국제예수전도단과 프론티어스 선교회 등 국제선교단체들이 이슬람 라마단 기간에 맞춰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마단은 무슬림들이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금식하는 기간으로 올해는 24일부터 내달 23일까지입니다. 30일 기도운동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도운동 중 하나로 라마단 기간에 무슬림들이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길 바라며 기도하는 운동입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내달 5일까지 연장된 정부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목협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아래 종교 집회를 가지게 된 건 고마운 일이라면서도 교회가 현장 예배를 재개하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외 이웃을 돌보는 등 교회가 먼저 겸허하게 섬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모임 말씀과 순명이 한국교회의 코로나19 대처와 공감 소비운동 확산을 위해 기도회를 정례화하기로 했습니다. 말씀과 순명은 한국교회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연합 기도 모임입니다. 목회자가 먼저 깨어 기도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기도 모임은 매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8월까지 연장하고 매달 1박 2일 기도원 모임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파주시의 비석 철거 명령에도 신천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비록 불법이지만 강제 철거가 쉽지 않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교리를 따른다는 명목 아래 수없이 불법을 자행해온 신천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